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길었던 한 주를 보내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한 주는 혼조세 속에서 그대로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테마나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했던 한 주였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긴 조정 기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정말 또 실패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를 정리해드리고 또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주식의 유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8% 하락했네요.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 정리해 보시죠. 단연 진단키트와 OTT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키트 테마는 저희 주토피아에서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줬던 테마인데요. 그리고 OTT 테마는 어제 홈스쿨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에 커다란 상승이 나와줄 타이밍인데요. 오늘도 그 이유와 공략 가능한 종목들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상승을 가져갈 만한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충전소 테마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정말 반도체 종목들의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전기차 테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과연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저희가 분석해 볼 테고요. 또 종목들도 숨어 있으니까요. 주토피아 역시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실전 투자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분인데요. 진짜 이게 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진매트릭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익률의 고공행진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10거래일 만에 82%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까지 10거래일 동안에 이어진 지금 기적인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종목 공략을 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면 꼭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보시면요. 우린 BTS가 107%고요. 이제 진매트릭스가 82%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에너지 65%,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수익을 내줬고 그 규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가 괜히 주식의 유토피아가 아니죠. 저희 주토피아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 방송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각각의 테마 안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자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한 이 로드맵 보내드립니다. 진단키트, OTT, 반도체, 전기차 충전소 로드맵 보내드리고요. 또 둘째로 주식 기초자료 11강 캔들의 모형편도 보내드립니다. 주식 기초 다지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한 주간 시장 정리해보시고 또 다음 주 모멘텀까지 체크해보시고요. 말씀드린 자료들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길었던 한 주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홍주원 전문가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죠. 네, 금요일인데 오늘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환율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좀 괴롭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주토피아에서 이러한 혼조세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 경제는 글로벌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실시간 전략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종목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니까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준 것 같긴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좀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뭐 지금 세계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좋진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중국 역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0.4%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데요. 사실 이 수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 중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중국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미국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좀 늘어갔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속에서 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좀 감원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이런 게 고용 쇼크로까지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오늘 장중에 1,320원 정도를 돌파를 시켜줬는데 이게 이제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3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2008년도, 2009년도에 네. 있었던 이제 금융위기 그 당시 정도로 환율의 격차가 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울트라 빅스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울트라 빅스텝이 금리를 100bp 즉 1% 정도 올리는 네. 것을 보고 이제 울트라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울트라 빅스텝이 시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못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러한 또 기조를 연준에서 계속 이제 바꿔왔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바꾸고 울트라 빅 스텝을 단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시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상회를 한다든가 물가 쇼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쇼크 그리고 고용 쇼크까지 뭐 겹쳐지는 이 판국에 네.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학습 효과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울트라 빅스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오랜만에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해줬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매도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죠. 여전히 전망을 좋게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시장에 좀 활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환율이 잡히기까지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즉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증상이 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이 금리 역전이 되는 순간 환율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즉 국내에서 우선은 이 미국의 울트라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네네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할 게 아니라 선제 조건으로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권 초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죠. 현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조금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늦춰지게 되면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350원에서 8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네. 급등장세를 바라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네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 학습 효과를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요번 주 차트를 보시자면요. 요번 주 차트가 딱 제가 이제 써놓고 드리면 요렇게 지금 박스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캔들이 5개면은 일주일이죠. 자, 5개 캔들만 보시면은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캔들만 제가 박스를 쳐드리자면은 굉장히 잘 버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박스를 왜 쳐드린 거냐면요.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악재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요. 시장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금리 또한 울트라 빅스텝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또 공포심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13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환율 부담까지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악재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였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급락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폭락 수준으로 그렇죠.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거는 자,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5개의 캔들을 보시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캔들이죠.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악재를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크게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걱정 마라. 이게 매를 먼저 맞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먼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나 강력한 상승, 즉 탄력 있는 상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점진적으로 상승은 나와줄 테니. 다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거 딱 하나가 있다. 뭐냐? 바로 울트라 빅스텝. 요거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줘서 다음 주 시장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무턱대고 접근했다간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거기에 또 맞는 대응을 해봐야겠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지수는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설레었던 부분이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6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하루에 5%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도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고 네.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금 무역 그 경상수지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그 몇 가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8% 이상의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업종에 즉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은 당분간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만큼이나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네. 다만 일부 증권가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업종이 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왜 나온 이야기냐면은 이제 윌스트리트 그러니까 즉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뭐 어찌돼 보면은 미국의 대형 네네.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금융사들이 있는데 디램에 대한 전망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죠? 이 디램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비메모리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디램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디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디램부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디램의 3분기 전망,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전망 그리고 내년 1분기 전망을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우려가 같고요. 그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올해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질 뿐이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지금 현재 좋은 상황에서 최고 베스트의 컨디션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사실 과거에 빗대어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어느 선상에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비교를 지금 최고치에 하는 경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빗대어 지금 수치를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오늘 좋았죠. 하이스키 하이닉스 좋았습니다. 근데 이 오름세를 뭐 연일 보일 수는 없어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분석을 잘 해드렸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거의 뭐 삼성전자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데요. 제가 가격대를 너무 잘 잡아주셔서. 삼성전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5만 네. 5천 원까지 조정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던 바가 있고요. 6만 원 깨지면 5만 5천 원 무조건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주토피아 통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네네. 자, 6만 원 깨지니까 5만 5천 원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시 6만 전자를 회복을 해줬는데 제가 6만 원이라는 수치를 왜 이야기 드렸을까요? 6만 원이 바로 저항대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저항대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항대가 깨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해드렸던 것 첫 번째. 자, 지지와 저항이 차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 구간이었던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지지는 결국 뭐가 된다 그랬죠?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이 주가가 저항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은 저항이었던 지지. 구간은 뭘로 바뀐다 그랬죠? 지지 구간? 지지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6만 원의 지지 라인에서 이 지지 라인이 하회 돌파되는 순간 이 지지 라인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았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6만 원이나 5만 7천 원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요 구간만 잘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7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을 해줄 거고요. 7만 원 전자까지 회복을 해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1년 이내로 저는 회복을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또 뭐 1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예, 근데 이제 네. 뭐 삼성전자니까 그 정도 기간을 좀 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는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를 7만 2천 원까지 1년을 내가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 맞아요. 네, 20% 네.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배당. 그렇죠. 어. 배당 수익률과 20%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단 1년 만에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형주를 대형주답게 투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대형주를 중소형주, 급등주, 잡주처럼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형주는 네. 부동산처럼 투자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투자를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괜찮은데 나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더 매력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까요? 그것도 빠르게?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즉 중간에 있는 이 중형주가 굉장히 매력 있는 오.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반도체 D램 산업에 있어서는 월가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걷어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에는 지금 충분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중형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리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을 몇 번의 리뷰를 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토피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10,000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5,620원에 들어가서 10,000원을 넘겼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82%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이제는 말씀하신 그 매물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도 궁금한 거고 후발주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어제보단 조금 길게 해주세요. 어제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진 매트리스는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 매트릭스가 지금에서야 트렌드였는데 과거에서도 트렌드였을까요? 우리가 최초 매수한 날을 보자면은 7월 4일입니다. 시청자분들.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죠. 네, 네. 주토피아에서 7월 4일 날 요날 공략에 나갔습니다. 네, 요날 공략에 나갔고요. 일주일 동안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 주에 한 번의 조정이 있었지만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10,000원까지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만큼이나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할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요 올라가고 나서 공략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선취매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는 선취매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미리부터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선취매 전략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대가 없어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전고점 부근 다 뚫어줬고요. 이런 고점 라인 있죠. 네. 이렇게 고점 라인들이 다 저항 라인입니다. 이 저항 라인 안에서는요. 전고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매물까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라인이. 자, 그런데 이런 강한 라인을 돌파를 해줄 때 돌파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돌파를 해줄 때 수급까지 들어오면은요. 매물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일에도 마찬가지죠. 목요일 날에도 거래량이 2,050만 주, 거래대금이 무려 1,850억 원이 동반이 되면서 어제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를 해줬죠. 즉 매물대, 저항 라인 다 돌파해줬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매집된 그 매물대를 다 매집을 하고 다 소화를 하고 나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자들은 사실은 이런 라인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굉장히 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더 볼 수가 있겠죠. 자, 더 보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딪히는 구간이 없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위에 구간을 보셔야 그 돼요. 전고점까지. 그렇죠. 지금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를 보조 지표를 빼놔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매물대 라인이 가장 강한 이 아래 구간 말고요. 이 상단 구간,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그어 드릴게요. 이 빨간 선 위의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어디냐면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즉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한 11,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1,0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는 구간이 11,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10,000원대를 돌파를 해줬죠. 네네. 자, 11,000원까지 도달이 되면은 우리 수익률이 100%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신규 진입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절대 신규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5,620원에 잡은 종목입니다. 이제 100%의 수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뭐 시크릿 종목으로 이미 100% 넘긴 종목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빠르게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린 BTS가 107%, 지금 진매트릭스가 82%까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S에너지가 65%,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정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리고 방송만 제대로 챙겨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뒤에 드리는 내용 중에 종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시장에 대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크릿 종목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종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테마, 다음 강할 종목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게 저희가 영차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상승을 주도할 테마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두 가지가 지금 진단키트 그리고 OTT 테마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뭐 이번 주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하셨다면 이 두 가지 단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진단키트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진단 키트인데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바로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냥 재확산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편의점에 자가 진단 키트 판매가 급증이 됐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BA 2.75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켄타우로스? 합니다. 뭐 네, 이렇더라고요. 켄타우로스. 이게 이제 예전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반인반마 괴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반인반마. 그러니까 반은 말이고 네. 반은 이제 사람인 그 반인반마 괴물이 있어요. 상체는 인간이고. 네. 네. 그건데 왜 이 이름 붙였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변이라서 그런가? 그 변인데 강력한 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임팩트 있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싶은데 우선은 이제 이 켄타우로스 변이가요. 지금 국내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데 이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이 지금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온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왜 최악의 그 버전이라고 불리는지 이 특징을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면역 회피력이 있다고 합니다. 면역 회피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가 면역이라 그래서 이제 항체가 생기면서 한 번 걸렸던 사람들 항체가 생기면 자가 면역이 되거든요. 네. 보통은. 근데 이런 면역이 생긴 사람조차도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면역이 생기잖아요. 네. 백신을 맞은 사람조차도 지금 이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에는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네. 면역 회피력, 즉
면역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력입니다. 그러게요. 뭐 듣기로는 옷깃만 스쳐도 전염된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염력과 돌파력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네네.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바이러스가 맞고요. 이 증상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치사율이 높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다만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 재확산세가 다시 우려감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일단 식약처에서는요. 자가검사 키트 생산의 유통업체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 즉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진매트릭스가 대표적이겠죠. 진매트릭스는 제가 이게 무슨 제 종목이라서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진단 키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뽑으라면 맞아요. 지금 진매트릭스라서 갖고 나온 네, 겁니다. 네. 그게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제 종목인 거고요. 네. 들어오셔야겠죠. 이런 종목 투자하시려면요. 네. 예, 진매트리스가 9거래일 만에 82%가 지금 입절이 완료가 됐는데요. 진단 키트가 비단 코로나19와 함께 뭐 이슈가 겹쳐져서 올라간 것뿐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원숭이 두창이에요. 원숭이 두창도 지금 전 세계 감염자가 10,000명이 돌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금 확산세가 너무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WHO에서 현재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전해지면서 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이요. 빠르고 정확하게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 감염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너도 나도 빨리 지금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한다는 이슈까지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는 두 가지 이슈가 겹쳐졌다고 보시면 좋아요. 바로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겹쳐져서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진단 키트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주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강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바로 후발주거든요. 네, 그럼 여러- 진단 키트 안에서 꼽아 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오. 진단 키트 안에서 제가 이제 꼽아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진단 키트 이 진매트리스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다만 지금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후발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후발주. 현재 굉장히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잘 모여서 기존의 데드크로스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즉 변곡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해줬고요. 그 돌파가 된 시점부터 지금 조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눌림목 때 포인트를 보면요. 전저점이 이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장대 양봉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2의 진매트리스 이제 후발주가 움직일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리가 경각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지금 이 진단키트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지금 이 트렌드에 맞게 진단키트주를 가장 선침해했던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자, 오늘도 역시 후발주 제가 찝어드릴 거고요. 여러분 진매트리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후발주를 찝어드렸던 종목 다 날라갔어요. 그죠? 맞아요. 네. 이 종목 역시 후발주의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명, 자세한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께 풀 종목명과 그리고 전략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첫 번째 진단키트 테마였습니다. 이 핫했던 이유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만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진매트릭스라는 종목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략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 무려 11거래일 만에 그리고 정확히는 10거래일 만입니다. 수익률이 82%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온전히 그 상승분을 다 수익으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발주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이슈에서 그칠 줄 알았던 이 진단키트 테마 그런데 이제는요 백신이나 치료제보다도 진단키트가 한 번 더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차트로 확인하신 종목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요. 이제 정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또 한 번의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손실났던 부분 메꾸실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더 내실 수도 있잖아요. 진매트릭스 확인하셨다면 이 종목도 공략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테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두 번째는요. OTT거든요. 어제 근데 홈스쿨링 통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전문가님. 네, 우선은 OTT가 또 이번 주 시장에 막바지쯤에 또 이제 시장을 핫하게 달궜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 네, 뭐 KT 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록빛 미디어도 굉장히 뭐 다시 상승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빙 아시죠? 알죠, 알죠. 티빙이 이제 OTT 국내 OTT 중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OTT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티빙과 시즌도 많이 유명하죠. 예, 티빙과 시즌의 합병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비로소 국내 1위 OTT가 나온다라는 이슈겠죠. 자, 이 티빙과 시즌이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요.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내 500만 명의 이상의 유저를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를. 그만큼이나 아주 메가급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회사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내에서 OTT 경쟁력 강화와 K 콘텐츠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시즌과 티빙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번 주에 발표가 나왔어요. 네. 시즌과 티빙이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내에는 해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지금 1,1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뒤를 따르는 게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애플 TV 이러한 아주 메가급 플랫폼에 맞서서 국내 OTT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연합하는 웨이브, 왓챠 그리고 티빙 시즌 구도로 다시 재편이 되는 건데 이제 대항마가 등장을 한다라는 소식이겠죠. 오. 자, 여기에 있어서 OTT 특히 이 티빙과 시즌이 통합하면서 병합을 하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누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왔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냐 한번 보실까요? 바로 A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A스토리가요, 여러분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월 한 달 동안 116%가 올랐습니다. 단 3주 만에요. 오. 단 3주 만에 116%가 올랐어요. 아주 많이 올랐죠. 네. 그죠? 지금 이 A스토리가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는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고점에서 매수하면 조정받는다라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물론 A스토리가 이 상승률을 유지해 갈 수도 있고 추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A스토리를 공략할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네. 돼요. A스토리는 굉장히 공략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까 떨어질까. 왜? 우리는 후발주만 보면 되니까. 자, 어떻게든 제가 테마 안에서도 전 종목이 다 올라간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올라갔던 종목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시장은 순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테마 안에서도 순환이 돌아간다는 건데 A스토리가 올랐다 그리고 빠졌다. 그러면 그 테마가 전반적으로 빠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A스토리가 먼저 올라갈 때 안 움직였던 종목이 A스토리가 빠질 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환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후발주를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후발주 옆에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액면 병합한 이후에 쭉 떨어졌어요.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네. 액면 병합 때문에 떨어진 보기보다는요. 6월장, 즉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죠. 네. 요 칸이 6월장이에요. 6월장 한 달 오. 동안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7월에는 그래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네. 7월에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죠. 네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과대낙폭주인데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면서도 그러면서 테마까지 있는 종목이라는 거. 즉 오.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데도 저점에서 반발 매수. 즉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많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기술적으로라도 이슈가 없어서 기술적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올라가는데 더불어 이슈까지 받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게 오르겠죠. 강력하게 오른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TV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컨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OTT까지 같이 겹쳐지는 이런 재료까지 같이 겹쳐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테마 이번 주 핫했던 테마로 두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를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A스토리가 116% 상승하는 동안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후발주는 과대 낙폭 이후에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요. 모멘텀까지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OTT 테마 공략해보고 싶었는데 이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급등해줄 때 못 잡아가신 분들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OTT 테마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후발주 아주 강력한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 확인하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공략법 확인하시고 같이 수익 내보시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풀려질 것 같은 미래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진단키트와 OTT 테마였죠. 진단키트 테마 안에서도 저희가 후발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OTT 테마 안에서도 후발주 준비를 해뒀습니다. 벌써 두 가지 종목이고요. 저희가 시크릿 종목, 히든 종목, 또 이렇게 금요일에 소개해드리는 테마와 관련된 후발주들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 정리해봤고 다음 주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종목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슈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제가 매주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다음 주 이슈를 체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예습을 하는 거죠. 자, 예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화면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요번 주에 나왔던 노란톡방에서 나왔던 수익입니다. 오상자이엘 47%, 이게 수익 인증 직접 올려주신 거고요. 맞아요. 진매트리스 지금 75% 이렇게 수익 올라왔습니다. 토탈소프트 16%, 셀리브레 7.2%. 자, 진매트리스 공략 못하신 분한테 제가 드린 종목이 뭐냐? 바로 오상자이엘입니다. 자, 오상자이엘 어땠어요? 후발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습하고 학습한, 사실은 이 진단키트가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예습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습한 걸 그대로 우리가 복습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이면 뭘 해야 될까요? 씻고 자야 돼요? 예습. 아니죠. 예습해야 됩니다. 네, 예습해야 됩니다. 수익 보기 위해서. 네. 자, 아직도 수익 못 보셨으면 다음 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이슈입니다. 반도체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 대만의 TSMC가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TSMC는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이면서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3.5%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76.4%가 증가했습니다. 오.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는 이만큼이나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장중에 4%, 5%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종목들이 4%, 5%면요. 이런 뭐 잡주에서 상한가 나오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 삼성전자는 네. 1개월여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 이제 반도체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까요? 시장이 아주 안 좋았고 사실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쭉 빠졌던 시장인데 그 와중에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ISC라는 종목입니다. 오.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자,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올랐냐? 무려 564%가 올랐습니다. 오. 시장이 쭉 빠지는데도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네.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도체 주 안에서도 소부장, 즉 이 소부장 대형주보다도 메인 종목보다도 소부장주를 공략하면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다음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ISC 같은 종목이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공략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후발주를 공략하시겠습니까? 후발주 공략. 그렇죠. 이 후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발주 공략주는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저점을 찍고 아주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이 되었던 네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까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반도체 이슈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종목이 얼마나 움직여줄까요? 이제부터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 제2의 ISC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은 팹리스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팹리스인데요. 이 팹리스라는 재료를 보유한 것조차만으로도 이 종목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일정 매물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쌍바닥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등 조금이라도 더 늦춰진다면요, 여러분 절대 탑승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 반등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를 것이고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을 잡아볼 때이긴 한데요. 정말 좋은 후발주를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그대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차트, 이 종목 궁금하시죠?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공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비추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차트, 이 종목 공략해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 종목도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빨리 다음 테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으면 못 보죠, 뭐. 어떡해요? 4개의 테마 다 주시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사실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네네. 오늘 금요일인데, 자, 오늘 좀 빨리 들어와 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늘 4종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4종목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마지막 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마지막 테마는요, 바로 전기차 충전소 이슈입니다. GM에서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죠. GM에서 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바로 1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발표인데요. 왕성차 업체인 GM이 전기차, 즉 EV차 이 확대에 따라서 EV 충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너도 나도 이제 충전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또 이슈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최대 350kW 출력의 충전기로 급속 충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충전 차량에 맞게 전류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오. 이 변압기를 활용한 충전기를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충전소 관련주들이 아주 지금 오늘장에 좋았어요. 어떤 종목이 좋았을까요? 바로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윌링스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충전 관련 이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쭉쭉쭉 올라가서 얼만큼 올랐냐? 606%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606%, 이 종목이요, 앞으로 이만큼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윌링스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요? 더 올라갈 오. 거예요. 하지만 조정이 들어오고 올라갑니다. 네. 조정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런데 이제 들어올 조정도 없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전기차 충전소 안에서 윌링스보다도 더 확실한 종목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왜 확실하냐? 네. 윌링스는요, 관련주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관련주예요. 그냥 관련주예요. 그냥 관련이 100% 관련이 확실하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자회사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수급이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트 지금 확실한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가지 테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전기차 충전소 테마까지 여러분들이 4종목 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의 테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노란톡방 안에서 로드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